그 의료계인 그 감독님이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원음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주저없이 그냥 그 마스터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연주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콘서트 그 자체의 소리가 원음 아닙니까? 하면 그 순수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의 인정상이. 근데 우리가 팝 음악이나 뭐 대부분의 우리가 주로 듣는 음악 같은 경우는 마스터 엔지니어가 다 이제 종을 추는 거죠. 음악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 때는 소리를 나도 들어야 되는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고 음이 엉망이 되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링 엔지니어,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마스터링 엔지니어세요. 국대. 자, 그러면 커피는 맛있다고 보고 이제 윈도우 이야기, FFT 이야기 드릴게요. FFT하고 윈도우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시간 축에서 막 이렇게 파형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파수 축에서 보여 있잖아요. 이쪽이 주파수 개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크기가 나 이렇게 날 때 이제 봐. 이제 항상 FFT라는 걸 해요. FFT는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이 약자인데 프리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시간 축을 주파수 축으로 이 시간이 주파수로 이렇게 20Hz부터 20000Hz가 쫙 나오면서 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걸 갖다가 우리 FFT에서 그 연산해서 나온 계산 결과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물리적인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내가 어떻게 계산하에 따라서 크기값이 다 바뀌는 거야.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FFT라는 걸 하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FFT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 있잖아요. 창을 봐가지고 창 내에서만 분석하는 거야. 다 볼 수는 없어. 내가 어느 구간을 정해줘야 돼. 나는 요걸 볼래. 그 다음에는 요걸 보고, 그 다음에는 요걸 본다고 하면 요걸 보고, 그 다음 AC 카트 거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요만큼 보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어. 내가 기차감 보면 창이 있으면 창 밖으로만 보이잖아요. 창 밖으로 있는 이 광밖에 못 보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윈도우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윈도우 창이 크면 있잖아요. 창이 크면 주파수를 세세하게 볼 수 있어. 한 번에 볼 수 있는 주파수가. 해상도는 우리 해상도라고 그러지. 그래서 FFT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요. 창이 크면 있잖아요. 섬세하게 볼 수 있어. 섬세하게 바뀌는 것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한 번에 퉁을 봐야 돼. 요만큼 퉁을 그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빨리빨리 바뀌는 걸 못 보겠지. 긴 시간을 한 번에 봐야 되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 거 이퀄라이저인데 있잖아요. 이거 1초 단위로 본다고 하면 0.5초 단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없죠. 윈도우 사이즈가 크면 시간에서 빨리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 대신에 주파수를 굉장히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야. 내가 시간을 이퀄라이저가 더 빨리 뜨는 걸 보고 싶어. 그럼 시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해상도가 확 떨어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그래서 FFT 레졸루션은 내가 라이브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레벨메타가 확 뜨는 걸 보고 싶어. 그 라이브를 하는데 1초마다 한 번씩 라이브가 뜨면 레벨메타가 한번 더 1초 돼야 한번 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짧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샘플링 몇 개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 이게 1초야. 1초인데 내가 44,00으로 샘플링 했다라는 말은 1초 안에 이 샘플이 44,10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이게 샘플 수만큼 있잖아요. 샘플 수만큼 내가 해상도를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짧게 줬어. 10mm 안에 샘플이 너무 짧게 가지고 샘플이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사람은 20에서 2만 세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샘플이 10개밖에 없다니까 10개 주파수밖에 못 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20개까지 녹음한다고 하면 2만을 갖다가 10개로 나눠주면 몇 개요? 2000이죠. 2000Hz 간격으로 하나씩 주파수밖에 못 보는 거야. 샘플이 너무 작으면. 샘플이 100개다 그러면 200Hz 간격으로 하나씩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샘플이 많아질수록 내가 더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내가 1Hz를 갖다가 44100이다. 1Hz를 표현하려면 내가 윈도우 얼마 있어야 될까요? 1Hz. 1초짜리 윈도우 있어야 되겠죠. 1초짜리. 그렇죠. 그래 1Hz가 나올 거잖아. 한 주기가 돼야 에너지를 구할 거잖아.
이만큼 날아가면 이만 탁 잘라버리는 게 에너지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이게 내가 한 주기를 형성을 못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윈도우를 예를 들면 내가 윈도우를 10ms를 했어. 10ms를 했어요. 그럼 10Hz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지. 10ms를 보려면 내가 10Hz를 보려면 적어도 100ms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1초는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바뀌는 윈도우 FFT 레졸루션을 줄일수록 저주파수는 못 봐. 한 주기도 못 들어오는데 형님 들어가야 되는데 뭘 팍 닫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야 키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해야 나중에 내가 나중에 뭐 워터폴 응답이라든지 할 때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프레 트랜스포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기함수여야 된다. 주기함수. 시작과 끝이 내가 아까 창이 요만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가 가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할 때 요만큼 잘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탁탁 자르면 내가 여기 자르다고 볼게. 여기 자르다고 볼게. 여기가 같아요. 이만큼 다르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계산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요. 이걸 만약 내가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를 잘라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한 주기가 돼서. 근데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건데 막 바뀌는 식으로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주기함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주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끝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윈도우를 씌워줄 때 있잖아요. 이건 사각형 윈도우를 씌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지. 이하고 얘는 같죠 무조건. 그치? 여기가 같아져 버리잖아. 다 0으로.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씌워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걸 분석을 하는 거야. 원래는 이건데 우리가 FFT에서 보는 것도 이 클래스에서 보는 거다 이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FFT 분석창에서 매트십을 나오는 게 이건 다 거짓말 데이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타임 도메인에서 있잖아요. RMS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SPL 메타에서 그냥 아날로그에서 RMS 보통 거의 더 음악이 더 맞아. 디지털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뭐 FFT 분석 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여기 이 매트십을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비가는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윈도우가 해밍 윈도우, 블랙만 윈도우, 가이즈 윈도우, 뭐 별의별 윈도우 다 있는데 윈도우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이거는 쉽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RMS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얘가 다르다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윈도우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중간쯤에 있는 요거는 비슷할 거잖아요.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 또 한 요 정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 50% 정도 중첩식이는 중첩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요거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요 사이 정보를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게 보고, 또 중간쯤에 이렇게 보고. 왜냐면 여기였으니까 클 때는 그렇죠? 이게 맥스일 때는 여기 시작되는 거 이렇게. 이게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여기 시작되는 거지, 이런 창이. 여기 시작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씩 이렇게 오버래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적으로 착착착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퀄라이저 이런 그룹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레벨할 때 주파수 특성 쫙 뜨는 거 있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이 알겠죠? 요 길이가 FFT 랭스고 그게 레졸루션을 정의한다. 그게 되려면 적어도 한 파장 길이는 나와줘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시작과 끝을 다 주기함수를 맞추기 위해서 나형으로 수렴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윈도우라는 거다. FFT 윈도우.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윈도우 종류 쭉 가보면 뭐 해닝, 뭐 별의게 다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만 해리스, 터키인가 뭐 이런 5만 종. 그 다 사람 이름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내 잘났다 하면서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입력 시그널에다가 이 윈도우를 떠올리는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항상 요 결과로서 우리는 분석을 한다. 그래서 크기가 안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윈도우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특히 주파수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는 거 있죠. 보는데 이게 이제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게 쭉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요격이 되는 거 있죠.
아까 이 윈도우를 갖다가 빨리 올라갈 건데 이게 삼각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까 윈도우를 붙여. 아니면 제일 나쁜 건 사각형. 이건 아니 윈도우도 아니지 이거는. 안 씌워준 거고. 이런 삼각형 윈도우를 갖다가 트라이앵글러 윈도우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더러워져. 그 다음에 이런 윈도우도 있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서 이런 윈도우도 있고 뭐 별의별 윈도우가 다 있어요. 가운데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네. 이쪽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전체 방향대가 안 맞을 거니까 실제로는 이 가운데서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올라가요. 키워주는 거 이걸 뻥튀기 준다고 이거 줄여놓으니까 요런 짓까지 다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얘가 윈도우라는 게. 다음 페이지. 어쨌든 그래서 실제 높이 보면 확대 보면 있잖아요. 이 윈도우에 따라 높이가 다 달라. 0.몇 데시벨씩. 그래서 그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거지. 메인 로고의 넓이하고 이거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얘가 전체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얘 넓게 되면 빨리 확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에펙트 분석할 때 1000Hz하고 1000Hz하고 분석이 안 돼. 에펙트는 이런 것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분석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려면 레졸루션을 엄청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펙트 랭스를 엄청 길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묻어서 이렇게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시연을 한번 하고 그래서 여기 어널시스가. 방금 박사님께서 FF 윈도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RW에서 어떻게 운용이 가능한지 조금 시연을 해볼게요. 지금 사용할 응답을 하나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상 정보를 보면은 공간 정보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피커 자체가 어떤 위상 특성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윈도우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된 데이터 화면에서 IR 윈도우즈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윈도우를 설정하는 창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add FTW가 있는데 이게 주파수 쪽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옵션이에요. 이걸 충분히 떨어뜨리면 마치 스무딩을 건 것처럼 여기 응답 특성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의 그 해상도 자체가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때 이때 위상 응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1 올라가는 게 안 돼서 그렇구나. 위상응답이 같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니고 일단 위상응답을 맨 처음 했던 대로 여기 미니멈 페이지에 맞춰가지고 정렬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환경에서는 반사함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해상도를 좀 떨어뜨려주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위상이 꺾이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위상이 튀죠? 저는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위상 만들시키잖아요. 그래서 포트 스피커는 일단은 쓰레기다. 다이나믹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포트가 쓸 수밖에 없는 게 저음이 확 나와버리네. 한 옥타브가. 그럼 어쩔? 그래도 좋잖아. 조그만 게 저음이 나오는데 막 살래요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특성에서 보면 저는 좋은 거야. 안에 있는 쓰레기 있잖아요. 뒤에 쓰레기 소리를 꺼내가지고 위상을 뒤집어가지고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안에 있는 게 이게 상이 바뀌어. 갑자기 막 여성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만약에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에 유닛이 있으면 소리의 절반은 앞쪽으로 나오고 똑같은 게 한쪽에 있는 거 똑같은 50%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잖아 유닛이. 그렇죠? 그러면 안에 통 안에 있는 것도 50%도 똑같은 에너지라고
바깥으로 나오는 똑같. 그래서 항상 스피커는 만약에 클로즈 박스로 만들어 버리면 그 이게 효율이 50% 넘을 수가 없다고. 안에 있는 거 다 열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안에 있는 거 얘를 갖다가 버릴 게 아니고 생각해 본 거지. 야, 이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근데 지금은 이거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이때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되는데 상이 뒤집혔기 때문에 만약에 통이 딱 없었다고 하면 서로 옮겨 붙어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겠죠. 그렇죠? 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캔슬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위상 반영이 돼가지고 없어.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 그 내가 그 공기 알갱이를 볼 수 있는 건데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소리가 전파가 안 돼. 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치? 고압일 때 저압으로 가고 이쪽에 또 이렇게 되면 이쪽 고압 이쪽에 저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먹다가 보면 물이 있는데 밖에서 가지고 이렇게 밀면 있잖아요. 천천히 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저쪽으로 파도가 안 간다고. 근데 겁나게 빨리빨리 하면 이제 가기 시작하지. 이제 이 넘어갈 시간에 내가 바로 끝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약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포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 때 마이너스잖아요. 고압이 저압이었잖아. 이 저압을 포트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시 고압을 바꿔주는 거예요. 헬로몰트 공명기 있잖아요. 이 파이프 있어 나오면서 상이 바뀌어. 이제 더러운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교수님이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게 이제 이쪽이 만약에 이제 남성이라면 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집에 가둬놓은 거지 못 쓰게. 그러면 세상의 효율이 50%밖에 안 되잖아. 미안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쓰면. 그래서 이제 안 됐네. 이제 남녀 평등이다. 이제 여자들도 나와서 이제 일을 할 거면서 효율 높인 거지.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여자가 남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좁은 데를 나오면서 이해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근데 그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 억지로 특정 주파수에서만 뒤집힌 거거든. 그쵸? 그 포트 공진 주파수에서만 뒤집힌 거. 우리 병나발 보면 부웅 하면 소리 나죠. 그쵸? 그 공진 주파수가 그거라고. 그 주파수만 부웅하고 자기 다른데 안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몬데드는 그게 딱 유닛이 요만큼 나올 때 요만큼 몬데드는 딱 맞추는 거 이렇게. 절명에 맞추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제 기술이 좋은 소리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런 조그만 박스니까 룸 공진이 있을 거잖아요. 조그만 건데 그 들어온 공진이 밖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음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소리가 좋겠어요? 그게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저음이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임펄스 응답 창에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윈도우가 앞뒤로 걸려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각도는 레프트 창, 라이트 창인데 각도는 여기 윈도우 종료를 바꾸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종류가 되게 많죠. 0.01, 특히 0.01 나면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잘려버리죠. 뒤쪽을 좀 느슨하게 보고 싶다 하면 0.7도 하면 훨씬 스무스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나중에 그 4월달 강의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낚시.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요 안에 보이는 이거를 아까 이쪽에서는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상 같은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시간대를 딱 특정해서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디케이를 봤을 때 여기 공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만약에 한 160 밀리세컨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레퍼런스 포인트를 160 정도 여기잖아요. 이 정도에 잡고요. 160 잡고 죄송합니다. 160 잡고 이렇게 빅트 윈도우도 충분히 좁혀주고요. 0까지라고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는 160 이후의 것을 좀 더 길게 보고 싶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160ms에서의 주파수 응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장면을 잘라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DK에 나타나는 이 양상이랑 똑같죠. 아까 임펄스 나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위드스예요. FDW가 프리퀀시 디펜던트 위드스. 주파수에 의존하는 그 윈도우의 위드스를 주파수에 따라서 막 가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아까 이거는 윈도우다 그러면 아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요만큼 잘라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 아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주파수가 다 요만한 윈도우를 씌운 거죠, 그렇죠? 창 넓이가 똑같았잖아요. 저주파수는 고주파수는 창 넓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면 달라졌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파수는 긴 창이 필요하다고 보려면 그렇죠? 고주파수는 짧은 창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1kHz다. 1kHz다 그러면 한 사이클이 몇 밀리세컨드가 필요해요? 1kHz는? 1ms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ms 윈도우가 있으면 1000Hz를 볼 수 있다고 내가. 전부 1조니까 1kHz니까 그치? 바뀌니까. 그러면 내가 100Hz를 보려면 또 훨씬 더 그러죠. 1ms 아니고 10ms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0Hz다 그러면 100ms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똑같은 해상도를 보고 싶을 때 저주파수는 훨씬 더 윈도우가 길어져야 되고 고주파수가 좁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윈도우는 지금 없잖아. 어쨌든 지금 딱 고정이잖아. 딱 이렇게. 딱 고정, 그 다음도 고정. 그 다음 고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이클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1kHz인데 내가 여기다가 10사이클을 줬다. 10 넣어준다는 말은 아까 1kHz 같은 경우는 1ms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대신 이건 10ms만 넣어주는 거야. 1kHz 볼 때는 윈도우 사이즈를 10ms를 해줘. 10번, 10사이클을 통일하는 거예요. 10번을 통계로 해가지고 있잖아. 10번을 해가지고 평균을 해가지고 한 개 대탄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제 100Hz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막 10ms인데 10배니까 100ms가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에 따라서 있잖아요. 위드스를 넓어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랑 똑같냐고 하면 웨이블릿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웨이블릿 트랜스폼. 들어가 봐. 우리 PPT. 예.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뒤로 쭉 가보면 이게 이제 이거예요. 저주파수로는 윈도우 이만큼 길죠. 그쵸? 고주파수로 가면서 좁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를 내가 가변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냐고 하면, 우리가 쇼타임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그게 워터폴이거든. 워터폴 한번 보셔야 돼. 여기 있다. 워터폴이라는 말은 고주파수 이런 것들 잘 나와. 근데 여기 안 보이잖아. 보는 데는 안 보이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창이 좁다 보니까 요 밑에 하나도 안 정확한 거야, 500m 밑으로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게 막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막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저주파수에서 링이 어떻게 생기는지 도저히 룸 모드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요 밑에는. 이게 쇼타임 프레스를 갖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여기를 저주파수를 정확하게, 지금 이 주파수가 링이 되게 길죠? 그쵸? 이게 스피커일지 모양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실에서 봤으면 스피커 자체가 링이 긴 거고, 이런 것들이 길잖아요, 링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쓰레기지. 완전 쓰레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동동동 소리가 난다고, 이 주파수가 나면, 그쵸? 내가 실로폰을 치는데, 갑자기 1kHz 치면 댕 나오다가 땡땡땡 나오고 댕 땡땡땡 이렇게 나올 거잖아. 모드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또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이거 더 쓰레기 이거. 이거는 거의 이 메탈이라서 그래 메탈. 어쨌든 요런 걸 보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 이게 주파수죠. 이게 시간이야 시간. 이 시간에 처음에 주파수는 이건데 11ms 뒤에는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그래프가 이쪽에서 하나도 안 정확하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이 가지가 수 밀리세컨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주파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일 거잖아. 이건 안 맞다고 그러는 쪽. 너무 타임 슬라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가 1ms잖아. 여기 맞겠어요? 1ms가 되고 1kHz 이상 돼야 그래도 1ms 된다고 맞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요배는 맞는 게 이거는 요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쩔? 그러면 야씨 시간을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면
여기는 뭘 적는 여기 이전에 끝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이런 아주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워터폴 응답 이런 것들은 스펙트럼 이런 거 다 그래. 프리 트랜스폼 기반으로 한 게 다 이래.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거지. 내가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 딱딱 쪼개야 될 거잖아요. 뭐 라이브로 뭐 할 때는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를 측정을 해놨어. 이미 메모리에 저장이 다 돼 있어, 그렇지? 인버스 응답이 딱 해가지고 샥 저장이 이만큼 돼 있다고 메모리 안에, 그렇죠? 돼 있으면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야, 저주파수는 넓게 보고 고주파수는 촘촘하게 보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보자. 저주파수는 예를 들면 뭐 1초 간격으로 보고 고주파수 1ms 간격으로 하면서 그다음 1ms 뒤 그다음 1m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보고 또 요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게 바로 이거 그 전 거는 요렇게 보고 그 전 거는 요렇게 보고 그 전 거는 요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럼 고주파수 쪽으로 착착착 가지고 저주파수 겹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 정도 겹쳐줘야 그 에너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인다고 얘가 정말 보이잖아, 얘가. 여기 아까 그랑 똑같아. 근데 이렇게 밑에 여기를 섬세하게 볼 수, 여기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웨이블리 트랜스폼인데 꼭 웨이블리 트랜스폼이 안 가더라도 아까 프리퀀시 디펜더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윈도우에서는 쓸 수 있는 거야. RW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 5사이클을 저번에 권장을 했었나? BTX 할 때? 자기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기억 안 나요.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 5사이클, 10사이클 정도 있잖아. 10 정도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야.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게 스펙트로그램도 똑같은 건데, 어쨌든,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말은 이쪽이 주파수 쪽이 이쪽이 시간 쪽인 거야.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쭉 꼬리를 나오는지 보는 거, 워터폴은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도 저주파수가 별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도 안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웨블리스로 가보는 상황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20Hz도 다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룸 특성을 볼 때는 웨블리스로 가라. 룸은 어쨌든 200Hz 밑에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공진이 같은데 워터폴 이런 것들 뭐 CST 뭐 이런 커버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별로 안 맞다 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알아야 돼. 이런 것들 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 이 서버 밴드가 아니라 고주파수 밴드 있잖아요. 이거 사람의 귀 정도 이렇게 세단도 갖고 있는 3분의 옥타브 정도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뭐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러 가서는 저주파수, 이러 가서는 고주파수. 이걸 감안해서 왜 그 워터폴이 나오게끔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보면 되는 거지. 이거 보세요. 네.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네, 그래도 가장 보기 쉬운 거는 이 디케이 그래프. 이게 제일 완벽한. 이거 보실 때 이거는 여기서 이 간격을 슬라이스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 간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촘촘해도 관찰하기 어렵고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어도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단양 시간이 10분의 1 정도를 쓰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관찰하기 좀 편한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 설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저 왼쪽에 있는 응답은 이제 룸투닝이 하나도 안 되는 그냥 침실, 일반 침실에서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위에 그 전향으로 인한 피크들이 여기 많이 보이고 확산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저음에서도 이제 뭐 가족 옷가지나 뭐 침구류 이런 것 때문에 고주파수 흡음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 저주파수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지 지금. 이게 완전히 뭉쳐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어느 정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시청실입니다. 여기가 50K고요. 여기가 20K. 이렇게 안 잘라놔가지고 왼쪽이랑 별 차이가 없게 나와 있는데 30K까지도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방이에요. 저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죠. 저음에서도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EQ를 통해서 집에서 뭐 이런 거라도 죽여가지고 뭐 이 정도라도 펴보자 뭐 이런 시도를 하려는 거죠. 이 REW 통해서는.
근데 이거 설명 안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 다시 그림 보면 처음에 친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 이게 이거 한 개가 20ms 간격이에요. 20ms 간격이잖아요. 20, 40, 60ms 가다녔죠. 근데 20ms가 지나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죠. 또 20ms 지나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40ms가 지난 건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100dB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떨어져. 여기는 거의 안 떨어지잖아 지금. 이거는 계속 리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의 말해서 이거는 처음에 이것도 20dB, 이거 40dB 간격이네. 좀 다음 맞춘 걸로 합시다. 다음 번 강의 때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 이거 안 맞다. 이거 40m입니다. 이건 40, 이거는 어쨌든 처음에 40ms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 쑥쑥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천천히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 떨어지죠. 쑥쑥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얘는 40ms, 이건 20ms 간격이에요. 이거는 이게 제일 좋은 것들은 이 넓이가 있잖아요. 쭉 같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폴라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파수가 이렇게 이 간격 거의 비슷하죠. 이 간격 그렇죠. 모든 주파수가 그러면 탁탁탁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빨리 떨어져가지고 되는 건데, 근데 또 보세요. 이게 더러워가지고 반짝 없는 심했다는 아까 그 강사님이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건 뭐냐고 그러면 얘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떨어지는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떨어지죠. 이게 지금 이게 40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 큰 게 280인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지금 고역이. 그러면서 고역이 빨리 팍 떨어져 버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시청실에다가 카페 기능 거 하나 깔아버리면 확 죽습니다 고음이. 그 고음은 반사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천천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실에는 저음은 하고 고음은 반사를 시켜줘야 돼. 근데 그 반사가 그냥 반사가 아니고 난반사를 시켜줘야 돼. 디퓨징을 시켜야 돼.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천천히 죽어야 되는 거지. 천천히. 이거는 팍팍팍팍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소리 재미없어. 이거는 저음은 안 죽고 고음은 빨리 죽어버리고 이거 완전히 쓰레기 동굴 쓰레기. 근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돈이 겁나게 많이 든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요 위에까지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말하는 만이라는 말들 한 몇천 이내에 몇백 이내에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고역을 있잖아요. 고역 우리는 생활 자재들만 도 고역이 충분히 흡음이 돼. 저번에 해보니까 러그 잘못 깔면 있잖아요. 거기 확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부분 조금씩만 깔아줘야 돼요. 다 깔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럭실하게 내 저희들 보시다 바닥에 쫙 깔잖아요. 그 순간 이렇게 돼. 바닥 조금만 깔잖아요. 그래서 고역은 충분히 있잖아요. 살려줘. 그리고 저역은 이제 골 때리면 생기는데 이런 것들 특히 베개를 쩐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 내가 이런 걸 잡아주고 죽더라. 이걸 죽어도 내가 못 살리죠. 여러분들 돈 있잖아요. 무형실 시장이 큰 걸 잡더라도 어느 특정한 주파수 20Hz까지 다 잡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워요. 그렇게 되는 공간을 하려면 진짜 공간이 커야 돼요. 어떤 데서도 그게 안 돼요. 내가 한 10m 바 10m 있다고 하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0부터 이런 모델 20에서 한 200개까지 잡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무형실이 아닌 이상은. 무형실도 있잖아요. 10m 바 10m 된다고 하다 그게 무형실 같은 경우는 흠이 되는 게 80m 밑으로는 흠이 안 돼요. 그런 전 공간 다를 하는 거니까 내가 한 공간 내가 듣고 있는 거기라도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어디를 갔다 내가 포기할 건데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참고로 제가 굉장히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무형실을 했는데도 한 40Hz까지는 됐어요. 근데 30, 20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서브오프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근데 이게 스펙트럴 디케이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 감정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고 면적이 똑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이게. 어느 그래프보다는 이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봐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 디케이 커브가
그래서 내가 이 떨어지는 간격 있잖아. 이건데 이거 40ms 간격을 해놨다 했죠? 80ms 간격. 내가 잔향 시간 있잖아요. RT60이 10분의 정도 하면 돼. 내가 RT60이 0.4초다? 그러면 40ms 해도 되고, RT0이 0.2초다 그러면 20ms 간격으로 하면, 여기 한 10개 선이 보이겠지. 10개 정도 선이. 네. 60dB 들을 때 10개 선 정도 보이게 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금강산 12,000보 하는 거. 네, 지금까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측정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배웠어요.